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4회차 우리 가스 산업기사 동영상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LPG 용기의 밸브가 2개이다. 이 용기의 이름과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밸브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PG 용기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가 있죠. 그래서 일반 우리 가정용 가스 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용기 같은 경우는 밸브가 1개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기체 밸브. 기체 밸브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에서 기화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밸브가 2개 있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사이펀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사이펀 또는 사이폰. 그죠? 영어 표기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펀 용기라고 해서 자, 요 용기는 액체 상태의 가스를 그죠? 액체 상태의 가스를 기화기를 통해서 강제로 기화시켜서 사용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사이펀 용기 또는 사이폰 용기 말씀드린 대로 특징을 보시면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액체를 내보내는 형태이니까 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화장치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화장치 고장 등으로 가스가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체 상태의 LPG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액체가 있고 기화된 가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은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그죠? 우리가 액체 상태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참고해서. 사이펀 용기. 자, 용기에 이런 식으로, 밸브가 2개 달려있다. 또는 내부에 긴 관, 그죠? 밸브에 긴 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사이펀 용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아래 표시한 방폭 설비의 종류를 쓰시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죠? 방폭 설비. 이 명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EX, 방폭 설비를 나타내는데 그 다음 나오는 기호가 뭐냐? 종류가 되겠죠. 그죠? 종류. 방폭 설비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D 이렇게 표기하는 거, D라고 표기하는 것은 내압 방폭 구조의 약호죠. 내압 방폭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IB, 지금은 2가지 되어 있다는 거죠. 2가지의 방폭 구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IB, IA 또는 IB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뭐냐? 본질 안전 방폭 구조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자 숫자의 영어 B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폭발 가스의 등급, 가스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설비 등급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 자 폭발 가스의 발화도 또는 발화 온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1에서 T6까지 온도가 있죠. 온도 범위. 이것도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오는 거 EX 뒤에 나오는 거 만약에 요게 1개만 있다 그러면 하나 써주시면 되고 지금은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다 써준 겁니다. 그죠? 네. 자, LPG 자동차 충전기 대한 설명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디스펜서 충전기입니다. LPG 차량용 우리 충전기죠. 자, 충전 호스 끝부분에 설치되는 장치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끝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요 끝에 요 장치에 명칭을 써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장치는 무엇인지 써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스 주입기 끝에는 어차피 충전기와 가스 주입기가 되겠죠. 주입기고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 호스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이렇게 장치를 묶게 되면 여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안전장치. 그죠? 안전장치.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뭐냐 하니까 지금 나오는 정전기 제거 장치가 되겠다. 정전기 제거 장치. 그죠? 차량이 충전을 할 때 정전기로 인해서 우리가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기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냥 다음에 표시하는 화살표로 표시하는 부분에 명칭을 쓰시오 이러면은 이제 가스 주입기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장치를 써라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는 물론 이제 좀 더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요걸 명확하게 이 어느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나오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호스에 과도한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분리되는 안전장치의 명칭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안전장치 우리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충전하고 있는데 차가 그냥 출발해 버렸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서 어떤 인장력, 과다한 인장력, 어떤 일정 강도 이상의 인장력이 작용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리되어 폐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이프티 커플링, 그죠? 커플링. 그래서 커플링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냥 빠지더라도 뭐예요?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된 압력계는 자, 1번에 2배 이상, 몇 배 이상, 몇 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업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는 표준이 된 압력계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압력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가스 설비에 설치한 압력계는 기준이 되는 압력이 뭐다? 상용압력이죠. 상용압력.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 사용압력이다. 그죠? 상용압력.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몇 배 이상, 몇 배 이하의 눈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눈금 표시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눈금이 쭉 있겠죠. 그러면 최대 사용압력이 예를 들어서 2MPa이다 이러면은 몇 배 이상, 몇 배 이하의 눈금이 있어야 된다. 1.5배에서 2배. 그러니까 이게 1.5, 그죠? 3이나 또는 2배, 4까지도 표시가 되는 이런 눈금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압력계, 다른 거 설명드릴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충전용 주간. 그죠? 충전용 주간은 매월 1회 이상이죠. 그 외에는 1년에 1회. 그 외에는 1년에 1회 이상 기능검사. 그죠? 예, 기능검사. 그래서 충전용 주간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계의 경우는 매월 1회 이상이고요. 그 외에는 1년에 1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 자, LPG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압축기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림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녹색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충전 설비, 그죠? 이 충전 설비, 이입이나 충전하는 설비에서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해줘야 된다.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그 조치는 뭐냐?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충전 설비는 접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을 접지한다. 접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접지의 경우에는 단면적 5.5
제곱미터 이상의 전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이라든지 붙임, 경납 붙임 등을 해서 확실하게 접속을 해줘야 된다.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가 다른 쪽으로, 그죠? 만약에 뭐 누전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게 됐을 때, 그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게끔,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접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전 설비, 정전기 제거 조치로는 접지를 한다. 그래서 대상물을 접지한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요 녹색 선, 요 부분 보이는 부분, 자,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번에 액화산소 저장 탱크 방류뜨기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방류뜨기에 설치하는 저장 탱크 용량은, 방류뜨기의 용량은 저장 능력 상당 용적의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방류뜨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액화가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이게 저장 능력은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500톤입니다. 500톤. 근데 요거는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도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과가스 일반 제조시설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액화산소, 요렇게 딱 산소라고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이렇게 되죠.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1000톤입니다. 1000톤.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톤과 1000톤의 차이점은 뭐냐면, 과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그냥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이렇게 넣으면 500톤이고요. 그 다음에 액화산소, 이렇게 산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과가스 제조시설 기준에 따라서 방류뜨 우리가 저장 탱크 용량은 1000톤이 되겠습니다. 1000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톤이다. 그 다음에 방류뜨의 용량, 저장 능력의 상당 용적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액화가스 저장 탱크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봤을 때는 그 저장 능력 용량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만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액화산소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은 상당 용적의 60%가 됩니다. 60%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류특 용량은 저장 탱크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액화산소 이렇게 나오면 액화산소의 경우는 저장 능력 상당 용적의 60%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차이점이 있으니까 방류특을 보실 때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출제가 지금처럼 되니까 그 차이를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정압기실 바닥면 둘레가 55m이다. 정압기실에 설치되는 가스 누설 금지 통보장치의 금지부 설치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 자, 이 금지부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닥면 둘레, 정압기실 바닥면 둘레 20m에 1개 이상이 됩니다. 20m마다 1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뭐 정압기실 또는 지하 정압기실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20m. 그러면은 지금 55m니까 총 3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3개. 예. 그래서 20m. 예, 55를 20으로 나누어 주면 그죠? 뭐 2점 얼마 나오는데 이 장치를 2점 하고 뭐 반틈 쪼개서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를 설치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답은 어차피 개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3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 뒤에 내용도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막식 계량기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시오. 계량기의 눈금, 그죠? 눈금 밑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요거는 이제 계량기의 능력, 그죠? 능력들을 이렇게 표시해 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Qmax, 그러니까 맥스, 그죠? Q, 유량입니다. Q는 유량. 맥스,
그 다음에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맥스가 3.1 세제곱미터 per hour다. 이 얘기는 뭐냐? 사용 최대 유량이 최대, 맥시멈이니까, 그죠? 시간당 3.1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미니멈이죠, 미니멈. 그 얘기는 뭐냐? 최소 유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7 리터 per REV 지금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1주기 부피다 이렇게 나옵니다. 1주기 부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터가 1주기 배출하는 가스의 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 한 바퀴 1주기죠, 그죠? 그래서 내부 가동이 시작해서 완전 처음으로 딱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 한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주기 돌아왔을 때 배출하는 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실 1주기, 그죠? 1주기의 최적이 0.7리터이다. 그죠? 1주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는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대로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Q 맥스죠. 그 다음에 Q 미니죠.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유량이 되는 것이고 얘는 최소 유량이 되는 것이죠.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 기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고정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시면은 자, 처리 설비, 압축가스 설비 및 충전 설비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설비, 압축가스 설비로부터 몇 메다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30m 이내, 그죠?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 방호벽을 설치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설비, 압축가스 설비, 그 다음에 충전설비는 철도와 이격거리,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30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 이내,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충전설비, 도로 경계와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m 이상, 그 다음에 30m 이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오타가 되겠네요. 요거는 이내입니다. 다 이상이 아니죠, 그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몇 메다 이내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죠? 이내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내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요거는 그 다음 몇 메다 이상인가 당연히 이거 이상 안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몇 메다 이상인가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는 얼마인지 써라 이러면 10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뒤에 내용까지 써주시면 좋겠고요. 모르시겠다 이러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괜히 잘못 써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안 쓰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오타입니다. 이거는 이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LPG 자동차 충전기, 보호대, 재질, 탄소광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과 높이를 쓰시오. 자, 이게 차량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이 부딪혔을 때,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질은 두 가지다, 그죠? 강관재. 지금 같으면 이제 뭐 탄소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또는 강관재. 이렇게 두 가지의 재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나오죠. 높이. 그래서 높이는 이게 기준이 2019년 8월 달에, 그죠?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45cm 이상. 그래서 이제 차량의 범버 높이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준이. 높이 자체가요. 근데 2019년 8월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0cm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80cm 이상으로 한다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만약에 이전의 문제, 그죠? 2019년도 이전의 문제에서 이게 45cm로 되어 있는 어떤 교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게 개정이 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80c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두께 12c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께 12cm.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는 12c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관 같은 경우는 호칭지름 마찬가지 강관재의 경우 이전에는 80A입니다. 기준이 80A 이상의 강관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개정이 되면서 호칭지름 100A 이상으로 강관입니다. 강관재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 12cm 이상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19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됨으로써 높이와 일단은 높이 그 다음에 이제 강관 우리가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와 강관재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강관재의 경우 기존에는 80A였던 것이 개정이 되면서 호칭지름 100A 이상의 강관재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가진 강관 이렇게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또는 강관재 보호대는 기초에 25cm 이상의 깊이로 묻는다. 뭐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됐는데요. 어쨌든 요 내용은 한번 그죠? LPG 충전소의 보호대 규격 기준 요 내용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